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보리밥 이야기인데요. 보리밥, 요즘 다시 밥상 위에 올라오고 있죠? 예전에는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보리밥이 이제는 건강식으로 당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댓글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보리밥 먹으면 좋다는데 뭐랑 같이 먹어야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보리밥 먹고 나서 배가 더 불편하던데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제대로 답을 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이건 좋고 이건 나빠요가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까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혼자서도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먼저 보리밥이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오늘 내용의 절반은 그냥 흘려듣게 되거든요. 보리라는 곡물, 사실 역사가 아주 깊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리가 재배되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조선시대에는 쌀이 귀한 봄철, 보릿고개라고 부르던 시절에 많은 서민들이 보리로 연명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보리밥에 대한 기억이 고생스러웠던 시절과 겹쳐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 사람들이 먹던 보리밥이 지금 현대 영양학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베타글루칸,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보리 안에 들어있는 특수한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성분이 장 속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서 끈적끈적한 젤처럼 변해요. 그 젤이 장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을 끌어안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 혈당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이 보리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쌀밥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거든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 들어보셨죠?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인데 보리밥은 그 스파이크를 상당히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 포만감이 오래가요. 쌀밥 먹었을 때보다 배고픔을 덜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이유가 여기 있죠. 거기다가 비타민 B군도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분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보리에는 이게 쌀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밥, 그냥 섬유질 많은 거칠거칠한 밥이 아니에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장 건강, 체중 조절, 에너지 대사까지 한 그릇에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효과가 반이에요. 뭐랑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같은 보리밥도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선 보리밥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들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잘 어울린다는 건 단순히 맛이 잘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양학적으로 서로 보완해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보리가 가진 좋은 성분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합이에요. 첫 번째로 된장찌개 얘기를 해야겠어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이 조합은 정말 오래된 우리 전통 밥상이에요. 그냥 익숙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먹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조합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보리는 쌀과 달리 필수 아미노산 프로필이 완벽하지 않아요. 특히 리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된장에는 대두, 즉 콩을 발효시킨 거잖아요. 콩에는 리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곁들이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걸 단백질 상보성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균들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보리의 베타글루칸도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된장과 보리밥은 장 건강에 이중으로 도움이 되는 셈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50대 후반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식단을 바꾸면서 보리밥에 된장국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식단 변화도 있었겠지만 의사 선생님도 이 조합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음식은 나물류예요.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무나물.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들이죠. 이 나물들이 보리밥과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왜냐하면 보리밥 자체에는 식이섬유가 이미 풍부한데 나물류도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종류가 다양한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게 장 건강에 더 좋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장내 세균들이 각각 다른 식이섬유를 먹고 살거든요. 다양한 세균이 사는 건강한 장을 만들려면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먹어야 해요. 또 나물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요. 특히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보리밥의 혈당 조절 효과를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물 무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나물 자체는 정말 훌륭한 반찬인데 짜게 무치면 나트륨 과잉 섭취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리밥의 좋은 효과를 살리고 싶다면 나물은 최대한 싱겁게 무치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냄새가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 냄새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국장의 효능을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청국장은 된장보다 발효 기간이 짧아서 살아있는 유익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이 균이 장에 들어가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요. 보리밥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와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만나면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청국장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혈액 속의 혈전을 녹이는 효소인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네 번째, 두부 요리예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된장이 발효된 콩이라면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거예요. 보리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두부에서 보충받을 수 있어요. 특히 두부조림, 두부찌개, 두부부침 등이 보리밥과 잘 맞는데요. 두부를 기름에 부칠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을 약간 쓰는 게 좋아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해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갱년기 여성분들께 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리밥에 두부 한모, 이게 갱년기 건강식단으로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다섯 번째는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예요. 미역국, 미역무침, 다시마조림. 이런 해조류 반찬들이 보리밥과 특히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 알긴산도 베타글루칸처럼 점성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함께 먹으면 당의 흡수를 더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어요. 또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해요. 뼈 건강을 생각하는 중장년층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이에요. 5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이 시기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해조류의 또 다른 장점, 칼로리가 아주 낮아요. 보리밥 자체가 포만감을 주는 데다가 해조류 반찬까지 더하면 적은 칼로리로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달걀이에요. 달걀 한때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쁘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좋다고 하잖아요. 영양학은 계속 발전하는 분야라서 이런 변화가 있어요. 현재 영양학계에서 달걀은 완전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달걀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보리밥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면 아미노산 균형이 훨씬 좋아져요. 삶은 달걀이든 달걀 프라이든 달걀찜이든 상관없어요.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매우 좋아요. 나이 드시면서 황반 변성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성분들이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달걀의 레시틴 성분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기억력,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보리밥에 달걀찜 하나, 정말 소박하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꽤나 완성도 높은 한 끼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보리밥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좋은 음식 조합도 잘못된 조합만큼 위에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은 50대, 60대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가장 많이 겪으시는 문제부터 얘기할게요. 보리밥에 생채소를 많이 먹는 경우예요.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식 한다고 보리밥에 채소, 샐러드 곁들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서 주의가 필요해요. 보리는 껍질이 거칠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것만 먹어도 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요. 거기다가 생채소, 특히 양상추나 케일 같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섬유질이 장에 쌓여서 복부팽만감, 가스, 심하면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보리밥을 처음 많이 먹기 시작했을 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생채소, 샐러드랑 같이 먹었다가 배가 너무 부글부글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 섬유질 과잉 섭취가 문제였더라고요. 그 이후로 생채소 대신 살짝 데친 나물을 곁들이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생채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보리밥과 함께 한 끼에 너무 많은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보리밥과 함께 먹을 때는 훨씬 좋아요.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보리밥의 우유예요. 이거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우유가 왜요? 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보리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피틴산은 식물이 씨앗의 인을 저장하는 형태인데 이게 미네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칼슘, 아연,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잘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요. 이걸 영양학에서는 미네랄 킬레이션 또는 항영양소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리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마시면 우유의 칼슘이 보리의 피틴산에 붙잡혀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우유 먹은 보람이 반감되는 거죠. 물론 피틴산은 보리를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키면 상당 부분 분해돼요. 보리밥을 지을 때 보리를 미리 충분히 물에 불려서 조리하면 피틴산 함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해요. 우유는 보리밥을 먹고 한두 시간 후에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이 먹기보다는 간격을 두는 거예요. 세 번째, 커피예요. 보리밥 드시고 나서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좀 재고해 보셔야 해요. 커피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녹차, 홍차에도 타닌이 들어있죠. 이 타닌도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보리밥에 든 철분도, 식사 중에 먹은 반찬의 철분도 커피를 바로 마시면 흡수율이 뚝 떨어져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 부족으로 피곤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세요. 그 정도 간격이면 철분 흡수에 영향을 훨씬 덜 줘요. 커피 대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드시면 어떨까요?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만족하시면서 철분 흡수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지방이 많은 육류예요. 보리밥에 삼겹살이나 갈비찜 같은 지방 많은 고기를 먹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고기를 드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해요. 보리밥에 있는 식이섬유가 지방 흡수를 늦추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런데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소화 효소가 무리하게 활동하면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더 그래요. 고기를 드시고 싶다면 차라리 닭가슴살이나 생선 등 푸른 생선류가 훨씬 좋아요. 단백질은 충분히 얻으면서 지방 부담은 줄일 수 있거든요. 또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걸 드실 때는 쌈채소랑 같이 드시잖아요? 이때 보리밥까지 같이 먹으면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서 과식이 되기 쉬워요. 보리밥 자체가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기까지 많이 드시면 위가 힘들어요. 다섯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빵이나 떡, 국수 같은 것들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리밥을 드시면서 식사 중에 또는 직후에 빵이나 떡을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예요. 어르신들 중에 식사 후에 떡 한두 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아침에 보리밥 드시고 나서 점심에 라면이나 국수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리밥의 가장 큰 장점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준다는 건데 정제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 그 장점이 많이 희석돼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든요. 보리가 혈당을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흰 밀가루나 찹쌀떡이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물론 가끔 즐기는 건 괜찮아요. 몇 끼 완벽하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혈당 조절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보리밥 드시는 날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는 게 보리밥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짠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 짠 젓갈, 라면, 국물 같은 것들이요. 보리밥이 혈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제거에 도움이 되니까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보리밥 먹으면서 짠 반찬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국을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같은 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에 나트륨이 대부분 녹아 있거든요. 김치는 보리밥과 잘 어울리는 발효식품이에요. 그런데 김치찌개처럼 짜게 끓인 것보다는 생김치, 그것도 너무 짜지 않게 담근 김치가 훨씬 좋아요. 요즘 저염 김치 담그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이너스. 자, 이제 보리밥 먹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보리밥을 처음 드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다시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 급하게 보리를 많이 넣지 마세요. 보리 100%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쌀이랑 섞을 때도 처음에는 30% 정도, 그러니까 쌀 7에 보리 3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장이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팽만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2주 정도 드시다가 불편함이 없으면 조금씩 비율을 높이는 게 좋아요. 최종적으로는 쌀과 보리를 반반 정도로 드시면 적당해요. 그리고 보리는 반드시 전날 밤에 미리 물에 불려야 해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에 불려야 제대로 익고 피틴산도 줄어들어요. 귀찮더라도 이 과정은 꼭 지키세요. 불리지 않고 바로 지으면 거칠고 딱딱해서 소화도 잘 안되고 앞서 말씀드린 피틴산 문제도 생겨요. 씹는 횟수도 중요해요. 어르신들 중에 빨리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보리밥은 충분히 씹어야 해요. 보리의 겉껍질이 꽤 질기거든요. 최소 30번은 씹어야 침과 충분히 섞여서 소화가 잘 돼요.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마이너스. 여기서 잠깐 보리밥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주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특히 설사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보리밥에 주의가 필요해요. 보리에 포함된 프럭탄이라는 성분이 일부 민감한 장에서 발효가 심하게 일어나서 복통,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보리밥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복강성 질환, 셀리악병이 있으신 분들은 보리 자체를 피하셔야 해요. 보리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어서 심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보리에는 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세요. 마이너스. 이제 제가 실제 경험을 몇 가지 더 나눠 드릴게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여러분한테 가장 와닿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65세 어머니께서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약을 쓰자는 건 아니고 3개월 안에 식이 저절로 개선이 안 되면 그때 약을 고려하자고 하셨대요. 그분이 처음에는 보리밥을 먹으면서 당이 떨어지길 기대했는데 반찬은 예전과 똑같이 드셨어요. 짠 반찬, 달콤한 반찬, 식사 후 단 간식도 그대로였고요. 3개월 후 검사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식단을 살펴보니까 보리밥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밥 먹은 후에 마시는 단, 음료 한 잔에 다 날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판 식혜, 식혜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식혜나 수정과 달달한 음료 한 잔에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분이 단 음료를 끊고 앞서 말씀드린 궁합 좋은 반찬들로 바꾸고 나서 다음 3개월 검사에서는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어요. 보리밥 자체의 효과도 있었지만 뭐랑 같이 먹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 체중 조절을 위해 보리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살이 안 빠지고 배만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리밥 양을 줄인 게 아니라 쌀밥 먹던 양 그대로 보리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보리밥은 쌀밥보다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과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포만감을 확인하면서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양을 20% 줄이고 부족한 포만감을 된장국과 나물로 채우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배도 편해지고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과 보리밥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동의하시면 들어봐 주세요. 보리밥은 사실 계절에 따라 곁들이는 음식을 조금씩 달리하는 게 좋아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이 최고의 파트너예요. 봄나물에는 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달래는 특히 황산화물질이 풍부하고 쑥은 간 기능을 돕는 성분이 있어요. 보리밥에 봄나물 한 상, 봄철 식단으로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는 오이나물, 가지나물, 참나물 같은 게 잘 어울려요. 더운 여름에는 소화력도 떨어지기 쉬운데 여름 채소들은 수분도 많고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의 열기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여름에 보리밥에 냉국 한 그릇 곁들이는 것도 정말 좋아요. 냉국, 오이 냉국이든 미역 냉국이든 시원하면서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가을에는 버섯류가 아주 좋아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가을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해요. 베타글루칸이 버섯에도 들어있거든요. 보리의 베타글루칸과 버섯의 베타글루칸 둘 다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가을 환절기에 면역력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보리밥에 버섯볶음 정말 추천드려요. 겨울에는 뿌리 채소가 잘 어울려요. 연근, 우엉, 당근, 무 같은 것들이요. 뿌리 채소는 대부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 보리밥의 파트너로 훌륭해요. 우엉은 특히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보리밥에 우엉조림, 겨울 밥상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든든해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리밥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 기억하세요. 된장찌개, 청국장, 나물류, 두부, 해조류, 달걀이에요. 이 조합들은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보리의 좋은 효과를 더 강화시켜줘요. 주의해야 할 조합들, 생채소, 과다, 우유와 동시 섭취,
식사 직후 커피, 지방 많은 육류, 정제 탄수화물, 짠 음식들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을 때 방법을 조금 바꾸거나 간격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밥 자체를 잘 먹는 방법도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기, 미리 물에 불리기, 충분히 씹기,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몇 끼, 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 몸을 만들어가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매일 밥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보리밥 드실 때 된장찌개 한 그릇이랑 나물 한 접시 곁들이면서 오늘 이 영상 생각나셨으면 해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건강에 쌓여갈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